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사회의 진실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75살이신 김 할머니. 서울 어느 쪽방촌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하루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5천 원이었습니다. 5천 원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저녁은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이게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약 43%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준비를 좀 했으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70대에 돈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부터 무너질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나둘씩 먹어야 할 약이 늘어나죠. 젊었을 때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자신했던 분들도 7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돈이 들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려서 동네 의원에 가도 5천 원에서 만 원은 나옵니다. 약값까지 하면 15,000원은 훌쩍 넘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라도 받게 되면 10만 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이 30만 원 남짓인데 병원비로 10만 원씩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가느냐, 밥을 먹느냐. 참 비참한 선택이죠. 박할아버지라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나는 약 먹는 날이랑 안 먹는 날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약을 매일 먹으면 한 달에 3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만 먹어요. 그러면 15,000원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 15,000원으로 쌀을 사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매일 먹으라고 처방한 약을 돈이 없어서 격일로 먹는 겁니다. 당연히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혈압약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겁니다. 그때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입원비, 수술비,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고 그래서 병이 더 심해지고 결국 더 큰 돈이 들게 되는 구조.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듭니다. 틀니를 해도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70대가 되면 이가 약해집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죠. 그런데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안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실제로 쪽방촌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가 성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틀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른 음식만 드십니다. 국수, 죽, 빵 이런 것들만 드시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거든요. 바나나나 귤 같은 무른 과일만 먹죠. 그것도 비싸서 자주는 못 먹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과 하나 마음껏 먹지 못하는 삶을. 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도 심각합니다. 가난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했죠? 그건 내과나 외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70대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약을 먹어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참습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것도 이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두고 압도적인 1위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이 큰 원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니 병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적어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다면? 그것도 70대에 집이 없다면?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쪽방이나 고시원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합니다. 조금 나은 원룸이라도 구하려면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각오해야 하죠. 그런데 기초연금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 해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쪽방이 뭔지 아십니까? 원룸보다 훨씬 작은 정말 좁은 방입니다. 보통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한 평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공동입니다. 부엌도 없습니다. 그냥 쪽방 안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그걸로 밥 해먹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쪽방촌을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한 공간. 환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냉골입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그 좁은 공간에 이불 하나 깔고 누우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옆으로 몸을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좁다고요. 짐을 둘 곳도 없어서 옷가지며 생필품이며 다 벽에 걸어놓고 산다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런 쪽방에서도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쪽방 월세조차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숙자가 됩니다. 70대 노인이 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지하철역에서 밤을 지새우고 찜질방을 전전합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전기세가 큰 부담입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올랐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전기장판이나 전기 히터 쓰면 전기세가 장난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나오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70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약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여름에 선풍기도 아껴 쓰고 겨울에 내복 여러 겹 껴입고 이불 속에서만 지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여름에 독거노인이 더위를 못 이겨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요. 결국 실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탈수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제대로 안 틉니다. 그러다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목숨을 잃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은 따뜻하거든요. 거기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집에 와요. 집에서는 이불 속에만 있어요. 보일러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만 틀어요. 그래도 가스비가 한 달에 5만 원은 나와요. 여러분, 도서관이 집보다 따뜻해서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요.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주거 문제는 단순히 잠잘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감,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집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공과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신 건강까지 해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관계들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면 이 관계마저 무너집니다. 첫째, 가족 관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시대에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자녀들도 자기 삶을 살기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부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키우고 집 장만하느라 빚이 많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요. 아버지,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매달 용돈 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자괴감, 미안함. 그래서 차라리 연락을 안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가 싫어서요.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와 연락을 끊고 삽니다. 자녀가 있어도 독거노인인 겁니다. 물론 자녀가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니까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하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명절 때나 얼굴 보죠.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금방 가요. 용돈도 안 줘요. 내가 먼저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가 싫어서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했는데 말년에는 자식과 멀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둘째, 친구 관계도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면 친구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만나려면 교통비가 들고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 돈이 듭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3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만나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데 회비를 내야 합니다. 10,000원, 20,000원. 별것 아닌 돈 같지만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만나자고 해요. 그런데 나는 못 나가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인데 나한테는 하루 생활비예요. 친구들은 다들 살림이 괜찮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나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대고 안 나가요. 아프다고, 바쁘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친구들과의 격차를 느끼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괜찮은 옷 입고 좋은 데서 밥 먹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못한다는 그 열등감.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다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죠. 그런데 경로당에 가도 돈이 듭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회비를 내야 합니다. 월 회비가 10,000원, 20,000원.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손에 쥔 돈도 있고 그런데 나만 남루하고 가난하면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경로당에도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고립됩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소통,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외출하고, 저녁 먹고, 자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돈이 듭니다. 먼저 식사부터 봅시다.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3끼를 못 먹습니다.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하루 1끼나 2끼만 드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1,000원, 2,000원짜리 음식으로 때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 정도니까요. 하루에 라면 2개 끓여 먹으면 2,000원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6만 원. 계산을 해보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요. 하지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오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병이 생기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 먹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돈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일 고민이에요. 오늘은 라면, 내일은 김밥, 모레는 또 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요. 고기는 1년에 몇 번 못 먹어요. 생선도 비싸서 못 먹고요. 그냥 탄수화물로만 배를 채우는 거죠.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옷도 문제입니다. 70대가 되면 옷을 새로 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도 닳습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건 자주 갈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낡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구제 옷가게나 나눔센터에서 옷을 얻어 입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옷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교통비도 큰 문제입니다. 70대가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 제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택시는 돈을 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힘듭니다. 버스 정류장도 멀고요. 그럴 때 택시를 타면 편한데 기본료가 4,800원입니다. 왕복이면 10,000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택시는 엄두도 못 내고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가는 겁니다. 생필품도 문제입니다. 치약, 비누, 샴푸, 화장지. 이런 것들도 다 돈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은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아껴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화장지를 아끼기 위해 신문지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화장실에 놓고 쓴다고요?
화장지 한 묶음이 5,000원인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이발이나 미용도 문제입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이발소에 가야 하고 여자 어르신들은 미용실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듭니다. 이발비가 10,000원, 미용비가 20,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인 사람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발을 못하고 머리가 길어집니다. 외모가 남루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면 더 위축됩니다. 난방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에 보일러를 제대로 못 틀어서 추위에 떨고 여름에 선풍기도 아껴 쓰면서 더위를 견디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일까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먹고, 입고, 씻고, 이동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투쟁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 거죠. 자, 5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심리적 고통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문제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정말 크거든요. 첫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말로는 가난이 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난한 노인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늙어서까지 돈도 못 벌고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지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짐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울을 안 봐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요. 늙고 초라하고 가난한 내 모습. 젊었을 때는 멋있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꼴이에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거울조차 보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둘째,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0대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인들은 더 심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거죠.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는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 고독, 질병.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셋째,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것 같은 느낌. 나만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텔레비전을 켜면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고 거리를 걸어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식당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나는 혼자인데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나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명절이 외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혼자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자신의 모습. 이게 얼마나 슬플까요?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나아지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이 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일할 수도 없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다섯째,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보상을 못 받나? 나라는 뭐 하나? 자식들은 뭐 하나? 이런 분노가 마음속에 쌓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까요? 정부한테? 자식한테? 사회한테? 그냥 속으로만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더 괴롭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삶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주거, 관계, 일상생활, 심리. 이 모든 게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6번째 파트에서는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한 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긴 한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돈이 없다거나 화재나 재난으로 집을 잃었다거나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나 123번으로 전화하세요. 123번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데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한 달에 약 27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주차 관리, 숲 가꾸기 등등. 본인의 체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등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3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무료 급식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교회, 사찰 등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무료로 드실 수 있으니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무료 급식소가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서 가까운 곳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예약 없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일곱째,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심지어 면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덟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1만 원 이하로 휴대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홉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1년에 13만 원 정도를 카드로 지급해 주는데 영화, 공연, 책, 스포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안경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받을 때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가시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식사는 물론이고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등.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도움을 줍니다. 각 지역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줍니다. 말동무도 되어주고요.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롭다. 누가 가끔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줍니다. 교회나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도 도움을 줍니다. 무료 급식은 물론이고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꼭 신자가 아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가까운 곳에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햇빛 좀 쬐러 나가보세요. 공원에 가서 1시간만 산책해 보세요.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세요.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맨손 체조하기, 물 많이 마시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듭니다.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예방접종도 무료고요. 치매 검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니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언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손주가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가 마음을 바꿔서 연락할 수도 있고 복지 제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볼까? 오늘은 산책을 30분 해볼까?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절망의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부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나누면 70대의 빈곤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연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에 돈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 문제, 주거 불안, 관계의 단절, 일상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고통. 이 5가지가 가난한 노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복지관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 일하시고 자녀를 키우시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70대가 되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